대전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우들이 교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교에서 강도한다는 것은 제 능력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정해준 실리대전이라는 책은 홍암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는데 지금까지 실리대전을 강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 해먹죠. 그래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여기저기 찾고 마치고 주워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어렵게 해봤으니까 앞뒤가 안 맞다도 잘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왜 실리대전이냐 이 시대에 왜 실리대전이고 왜 대종교가 대한민국에서 전립해야만 하는가. 사람이 몇 명 안 모여가지고 없어질 듯 사그라질 듯 아까 뭐 우리 대형님에게 원도하는 것처럼 없어질 듯 없어질 듯 하고 있는 우리 대종교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정말 가짜고 진짜가 아니고 허위라면 왜 이렇게 앉아서 여름에 때 끝에 앉아서 하나님께 원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원고에 준해서 보기보다는 제가 달리 써온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종교는 왜 존재하는가? 대종교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빌어서 대학 입학하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구멍가게라는데 잘 되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사는 세계는 많이 길어봤자 90년, 100년인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데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아야 될 그곳에 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걱정 안 되시겠어요? 그 위해서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대종교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집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원도하고 하면 되지 왜 대종교까지 올라가는 대종교는 이 땅에 소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뭘 가지고 태어났냐 하면요. 국학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늘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죠? 국학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다 말살되고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말살되었고 또 중국 사람에게 1974년도에서부터 지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 말살 정책은 이름하여 동북공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북쪽에 있는 나라, 만주에 있는 나라, 고조선에 있는 나라, 발해의 나라, 고구려의 나라, 우리나라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자기네 연방국으로 부속가로 봉건주의의 한 단체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쓰는 황제를 우리는 못 썼고 자기들만 쓰는 황제인데 황제 밑에 우리는 지원하라고 하는 왕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발해 임금의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황제 와이프라고 칭한 황후? 정후? 비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덮어놓고 발표를 안 해요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통해서 나오는 동안에 한 번도 황제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황제국, 우리는 제국이고 지방국이고 자기들은 황제국이다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 고침의 행적이 땅도 빼앗겼고 지금 그렇잖아요. 105년이죠? 109년입니까? 금년이? 뺏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역사마저도 뺏기는 이런 관계에서 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를 하고 불교는 인도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얘기를 하는 나라는 오직 대종교밖에 없어요.
대종교에서만이 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끝내서 이 나라의 조국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종교가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가의 안타까움 때문에 홍암 대종사님께서 써놓은 실리대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동전에 하얀색으로 동전을 달고, 그렇죠? 우리가 30날 아들을 낳으면 밖에다가 하얀 빨간 꽃을 꼈던 그 시절,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대종교예요. 근데 지금 다 말살되고 아멘으로 뒤집혀 버리고 남함이 다 불러 없어지고 없어요. 이런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북공정에 의해서 없어지는 민족의 의식을 대종교만이 가질 수 있고 그 대종교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IC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이슬람 나라라는 나라의 이름을 IS라고 그러죠. 그 IS가 전쟁을 하는데 포가 재래식 포예요. 불질러갖고 쏘고 그래요. 그럼 상대는 뭐예요? 버튼만 누르면 뻑뻑 날아가요. 그런데도 이겨요? 못 이겨요? 처음에 못 이깁니다. 지금 만약에 이북하고 한국하고 붙었다. 우리가 월등해요. 기계로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이기려면 뭐라 그래요? 사나운 개가 혼잔등 선할 날이 없다고 그러죠. 싸움 자르는 애는 혼잔등이 선할 날이 없어요. 저도 다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친다면 둘 다 죽어요. 그렇게 하죠. 이북은 원자탄 쏘죠. 우리는 남한은 포 쏘아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통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는 제트기를 100대 가져온다 말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뭐해? 돈만 없어지고 나라만 사납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신 속에 들어있는 문화, 우리 정신 속에 우리의 인류 문화, 치료 문화 이거를 꺼내서 같이 이북과 통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종교를 눈이 뻘뻘 오는데 와서 올라왔더니 대종교 오니까 앉아있는 세 분들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아서려다가 보니까 그때는 백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쭉 그래가지고 그 딱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북에서 봤는데 500명씩 모아서 단군을 모시는 사람들끼리 어디서 모이든 장소는 상관없으니 모여서 우리가 단군대회를 한번 하자. 그런 백스가 왔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버렸을까?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서지 못하고 이상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상기보다 야 커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줘요. 커피 한 잔을 먹고 우두머니 앉아서 저 사람들은 지금 이 백스가 왔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대종교에 오늘날의 이 선도사란 직함까지 받아오는 세월이 20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기독교도 안 돼요. 불교도 가서 남한테 답을 100번 쳐봐야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동포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어디서부터 그 뿌리를 찾았냐? 대종교에서 찾는데 그 대종교에서는 실리대전에 홍암 대종사님이 이미 말씀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쯤에서 박수 치는 게 어때?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이기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무기로 전쟁을 이긴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다치는데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독립군이 대종교는 못하면 독립군들 후손들이니까 대부분 만주에서 싸울 때 무기 가지고 싸웠어요? 몸으로 싸웠어요? 정신으로 싸웠어요? 뭐로 싸웠어요? 단군 왕금을 우리 조상으로 하는 우리 핏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결의 한민족, 우리 민족 정신으로 싸운 거예요.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그거를 지금 위정자들이나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지 신상을 위해서 몰라요. 모른 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김정은이라는 너희가 이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나쁜지 모르고 하겠어요? 알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그럼 또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유학도 그건 다 민주주의 맛본 놈인데 다 알죠. 왜 하느냐? 저를 위해서만 하는데 민족을 위해서는 안 해요.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할 사람들이 누구냐? 대종교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들어있는 한 이론이 적지만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은 신리대전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얼마나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고려, 여러분 고려 임금들의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은 뭔 임금들이 충자가 들어가 있냐면 원나라에 시호를 받은 임금을 충자를 해. 충선왕, 충국왕 그랬잖아요. 많잖아요. 다 충자 들어가는 고려 말 중세기의 임금들의 충자는 전부 원나라 충 그래. 원나라를 존경한다는 뜻의 충이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상군사가 없어져서 조선에 와서 조선이라고 그러죠? 그 일본 사람들이 해서 쓰지 말라는 데도 버릇이 돼가 학교를 십몇 년 동안을 이시조선으로 배워가지고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기조선인데 그 후기조선에 나와 있는 역사를 유두니까 일본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만희 씨라는 사람, 이만희 류라는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총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병도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병도 임금님의 이병도 선생님의 스승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나라 역사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살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삼국유사라고 하는 중일전이가 쓴 일전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을 변주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강도해드린 것처럼 호랑이 곰 두 사람이 사람 되고 싶어서 와가지고 곰들이 와서 사람 되고 싶어서 토굴에서 그것들을 빌었더니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중에 곰하고 탄군을 환웅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탄군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왜곡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석유한국이라는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말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 석유한국을 석유를 어디로 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재석이란 말, 우리 지금 홍암 대종사님의 고향 동네 가둬서 산 이름을 재석이라고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산 이름이 내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재석으로 바꾼 거예요. 재석이란 말을 나라가 있었는데 재석이란 말로 바꿨어요. 누가? 일전이라는 스님이 바꾸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식하니까. 왜? 배운 것이 자기는 남아미타불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석이라는 나라로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재석이 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뒤집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역사가 아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분이 만약에 삼국유사를 안 썼더라면 어쩔 것이냐 하는 생각에 합니다. 그렇게 써서 바꿔놓는데 다시 또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인이라고 읽잖아요. 그거를 한인인데 한자예요. 원래 나온목이 이게 원래 말이 먼저고 그 시가 난주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 자꾸 착각하는데 그 시가 먼저 생기고 말이 생긴 게 아니라 말이면 우리는 원래 한인, 환웅, 단군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꾸기를 환인, 중국 사람들이 환이라고 읽는다 그래갖고 환인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인을 한임 그래. 한임 그러잖아요. 임을 무엇으로 바꿨다? 인을 이 임이라고 하는 인변의 이 인멸 정든임 그러잖아요. 그 글씨를 뭐로 바꿔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에 대한 인, 희앗 인자로 바꿔놨어요. 누가? 일련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뒤바뀌어서 역사가 뒤죽박죽 완전히 뒤집어져 엎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가지고 빗대어서 우리에게는 많은 민속의 얘기들이 있어요. 뭐 호랑이와 뭐 밧줄 얘기 많잖아요. 뭐 내 오른손 떡 하나 주면 앉아먹지 하는 속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민속 속에 들어있는 한 단어를 호랑이, 곰 그렇게 해서 개인화시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족 중에서 9족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언론에 자주 나오죠. 9족속. 9족속 중에서 그 호랑이족도 있고 곰족도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길을 꼽잖아요. 그러면 사자도 꼽고 거북이도 꼽고 호랑이도 꼽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상징이 전투에 나갔을 때 용맹한 지금 우리 서울에도 잘 나타나 있죠. 신천에 독수리, 안암골에 호랑이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가 호랑이에요? 또 이쪽에 신천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무슨 독수리입니까? 그 얘기요. 그 상징적인 얘기를 갖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써버렸냐 하면 호랑이와 곰이 토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런 민속에 갖다 부딪혀가지고 만드는 거를 형태만 있던 거를 일본 사람들이 완전한 소설화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역사를 잊어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새 우리는 진작부터 갖고 있었어요. 무원종사님이 쓰시고 홍황대종사님이 금수한 책들이 3권이나 갖고 역사책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는데 한단국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단국에 보니까 1500년을 다스렸는데 한 사람이 190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47대를 견뎌왔는데 47대 속에 연대를 다 가보니까 1908년이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1908년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일본 사람들이 뒤집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1908년을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 것을 어디로 몇 년을 없애느냐 하면 2000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책의 가장 중요한 책이 뭐예요? 일본 서기라는 책이죠. 일본 서기가 2000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백제 이후에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의 원래 유목민이라는 그 원래 원족이라는 사람들은 있어봐야 몇십만 명이 부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 날 때마다 가고 발해서 고구려에서 백제에서 신라에서 가서 나라를 만든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 뭐라 그러게요 못남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역사를 2000년 내에 남겨놓고 나머지 5000년의 역사는 깎아라,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본
총독부의 명령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2000년에다가 맞추고 나머지 후에는 전부 뭘로 만들어요? 전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역사를 완전히 마사시켜 놨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건 안 맞고 이건 맞고 이건 안 맞고 이건 안 맞고 하면서 자기들이 비틀어놓은 역사를 정당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대종교에서는 원정사님이 갖고 있는 성균관에서 있는 책을 3권 가져오시고 본인이 쓴 책 가져오셔서 독립군들에게 한국의 역사는 7000년이 돼 있었고 그 위에 한인이 있고 한웅이 있고 단군이 있다는 이런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어요? 이건 독립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종교는 꼭 없애야 된다고 저 사람들은 맹세에 맹세를 했겠죠. 그래서 대종교는 핍박에 핍박을 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배달나라의 실리대전으로 들어갈 때 홍암대종사님께서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국학, 우리나라 역사의 국학, 우리나라의 정신 역사에 대한 것을 여기다 써놓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환인, 환웅, 탄군이라는 역사를 꺼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이 뭐예요? 삼위신구. 그렇죠? 삼위신구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신사기라는 책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는 각사, 그 다음에 호명서, 뭐 몇 가지에 불과했어요. 그걸 가지고 홍암대종사님은 실리대전을 쓰시고 백호 서희 선생님, 서희종사님은 뭘 썼어요? 회삼경을 썼죠. 제일 많이 하셔. 우리 회삼경을 쓰게 됩니다. 그 회삼경은 경전적 입장에서 경리적 입장이고 우리 홍암대종사님이 쓴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삼신일체가 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사실과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는 상고사에 들어있는 역사를 빗대서 전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국학이라고 하고 홍암대종사님을 그럼으로 인해서 홍암대종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국학의 한국 국학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국학하니까 국학이 국학고신 줄 알고 잘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국학은 우리 대종교에서는 한국학이라고 그럽니다. 한국학. 한국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는 한국 그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한나라 한국. 우리 원래 태초의 한국. 환인이 만들었던 그 나라의 국학을 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학을 한국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학. 그래서 국학을 한국학이라 합니다. 이 국학이라는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무렵부터 서구 열강들이 자기 나라 민족에 들어있는 민족사를 공부하면서 민족 속에 있는 학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문을 먼저 열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학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혹시 채널 3번에서 하는 녹두꽃이라는 책을 영화를 보세요. 그 동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재호 선생님이 개념이 없어요. 동학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서양 사람들이 서학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서학을 나는 동학이라는 걸 갖고 있다. 동학이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종교 입장은 뭐냐? 국학이라는 거예요. 국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동학이 아니고 서학, 국학, 동학. 우리는 국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환인 시대부터 환웅 시대, 단군 시대까지의 연예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한국적 얘기와 한국적 사상과 한국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컬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그 대종교인들이 뭘 먼저 했겠어요? 제일 먼저 국학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학과가 있는데 어디 대학인지 아세요? 정인보 선생님이 만든 국학대학이 있었는데 그 국학대학이 어디 있어요? 우석대학교라고 아시죠? 오래된 사람은 우석대학교라는 사람은 적어도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우석대학교라는 대학과 뭐두고 갖고 둘이 합해요? 보성전문학교라는 학교가 합해요. 그래가 그것이 뭐 돼요? 안암 고려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갖겠던 국학의 학장인 국학대학의 국학과의 학장이 누구셨냐면 정인보 선생님 대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 정신을 가지고 국학을 만들었어요. 그 뒤로 이용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대학교도 만들고 경희대학교도 만들고 홍익대학교도 만들고 대학을 한 5개 만들으셨어요. 최후로 넘어간 대학이 홍익대학교가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대종교는 지금 현재 대학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박정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학대학이 없어. 지금 있는 대학은 국학대학이 어디가 있냐면 안동대학에 국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단학회에서 하고 있는 국학이라는 학이 있고요. 우리 대종교는 정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대종교는 정말 아름답게도 국학연구소라는 김동환 선사님이 인도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난 세월 동안에 R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알소리를 가지고 책을 10권 만들어서 시중에 분포도 하고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하는데 자료가 거기서 가지고 난 자료들이 많아요. 내가 제가 몇 권 있습니다만 전부 나중에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 죽으면 다 대종교 갖다라고 책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책들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국학대학이라는 대학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종교의 김방경 총종교님의 형님이 하시던 정신문화원도 국학대학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남에 있었는데 근거도 없이 가고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아무 대학도 아무런 가르치는 것도 대종교 입장은 없습니다. 그나마 대종교에서는 6일짜리 종리대학이라는 대학도 와보면 국학은 하나도 안 가르쳐요. 와보면 엉뚱한 소리만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국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종교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빌어서 하느님에게 원도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정당하고 옳고 다른 길로 하느님에게 빌어야지 엉뚱대가리 없이 빌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빌어야 되는데 이거 원고가 지금 반도 안 나가는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이게 강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도는 은혜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 쉬워요. 하나짜리면 100개 써 원고를. 근데 이렇게 하면 못 써요. 그래서 외자랑 같은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지금 현대 여러분들이 황궁이 있었고 우리 대종교에 그렇습니다. 황궁이 있었고 유인시가 있었고 환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군이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고 여기 고구려가 있었고 발해가 있었고 대종교는 특별히 발해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3인신고도 대종교에서 받은 3인신고는 발해 것이에요. 발해 고왕의 찬이라 그래갖고 나오잖아요. 경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보사를 붙들고 우리가 경전을 붙들고 발해가지고 우리 3인신고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 우리는 각의 선구자요
민족의 선구자요, 애국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 이 서울도 총본사도 모두 빨리빨리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돼서 국학대학을 새로이 하나 설립해서 국학을 가리키는 대종교육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도를 마치겠습니다.